이 말이 딱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혹은 아직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일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또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아니면 단순히 내가 일하는 환경이 한계에 부딪혀서 떠밀리듯 은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20년, 30년 열심히 부은 연금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머리를 싸매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상 은퇴라는 단어를 듣고 나면 나는 그때쯤 되면 이것저것 준비 잘 돼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한 달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흔하고 아끼고 아껴도 도저히 유지가 안 돼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준비 또는 은퇴 후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흔히 노후 대비라고 말하잖아요. 문제는 이 노후 대비가 단순히 돈만 모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몸과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일지도 모르는, 혹은 이미 여러분이 맞닥뜨렸을 수도 있는 이 은퇴 후의 삶.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공감을 얻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계속 차를 몰게 될 줄이야. 58세 택시기사 김영수 씨 이야기. 김영수 가명 씨는 58세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로 위에서 긴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였죠. 20년 넘게 부었던 국민연금이면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한 달에 7,08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더랍니다.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집도 오래된 아파트고 대출은 다 갚았으니 밥 먹고 전기세, 관리비 정도는 낼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아뿔싸. 막상 써보니 도시가스, 인터넷비, 휴대폰 요금, 또 병원 한 번만 가도 돈이 훅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택시기사 그만두고도 다른 일을 해야 하나 싶고. 결국 김영수 씨는 완전히 택시 운전을 그만두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프리랜서처럼 필요할 때만 일하는 방식으로라도 차를 계속 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반은 은퇴 상태로 전환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낀 상황이 되니 자영업자와도 비슷한 애로사항이 생겼다고 합니다. 원래 사측에서 지원받던 4대 보험이 줄거나 끊기게 되고 또 벌이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힘들어 생활 전반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김영수 씨 사례에서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가 딱 회사나 직장을 그만두는 행위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을 그만둬도 생활이 가능할 만큼의 소득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고 그냥 나중엔 연금 타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하곤 하죠. 2. 건강도 잃고 일자리도 잃고 60세 편의점 점장 이민정 씨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60세 편의점 점장으로 일하다가 은퇴를 결심한 이민정 가명 씨입니다. 사실 편의점이야 1년 365일 문을 여니 거의 쉬지 못하는 직업이잖아요. 새벽 배송, 야간 근무 등으로 체력도 바닥났고 자주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다가 결국 퇴직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30년 가까이 여러 군데서 근무하며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믿고 있었는데 예상 수령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땐 직장 몇 군데를 바꾸기도 했고 자영업도 짧게 했었어요. 그때마다 국민연금 납입이 끊긴 적도 있고 잘 몰라서 납부유예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쌓인 게 얼마 안 되는 거 있죠. 연금공단 사이트 들어가서 예상 수령액 확인했을 때 정말 식겁했어요. 이민정 씨는 은퇴 후 우선은 몸을 추스르고 병원 치료에 집중했지만 치료비는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중에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았고 월세 생활이었기에 매달 나가는 고정비도 만만치 않았죠. 뾰족한 수가 없어 결국 정부 지원 제도도 알아보고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찾아보며 다시 일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건강도 곧 자산이라는 겁니다. 은퇴 직전에 몸이 망가지거나 큰 병을 얻게 되면 그때부턴 다시 일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설사 일할 수 있다 해도 예전처럼 체력을 쏟기 어렵고 병원 비용은 계속 들어가죠. 특히 편의점처럼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종에 계셨다면 은퇴 시점에서 이미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없으면 정말 사면 초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3. 은퇴했더니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힘들어졌다. 55세 회사원 박형진 씨 이야기. 마지막으로 55세의 회사 구조 조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게 된 박형진 가명 씨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 씨는 원래 60세 정도까지 정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회사가 갑자기 인력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이른 시기에 퇴직금만 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막상 직장 그만두고 나면 한 달은 이제 좀 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없어지니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이는 아직 대학생이고 집사람도 일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확 줄어들면 가족들의 스트레스도 늘어날 텐데 은근히 미안하더라고요. 박형진 씨가 겪은 가장 큰 문제는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 일을 핑계로 집안일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집에 있으면서부터는 하루 종일 가족들과 부대끼게 되는데 생활 패턴도 다르고 사소한 문제로 부딪히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나는 가족들이랑 스펜드 타임 하면서 지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같이 지낼수록 충돌이 잦아졌어요. 딸아이가 아빠 왜 계속 집에 있어? 취업 활동 안 해? 라고 말할 땐 마음이 정말 쿵 내려앉았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은퇴나 퇴직이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늘어난 시간, 바뀐 생활 리듬, 그리고 가족들과의 소통에서 생기는 갈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박 씨는 요즘에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벌이를 만들 수 있는 일을 알아보며 동시에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정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하고 지혜롭게 살아갈까?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일이라도 닥칠 수 있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금전적인 문제, 건강 문제, 심지어 가족 관계 문제까지 겹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연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가입했는지 또는 가입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내 연금이 얼마나 쌓였고 앞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막연히 나중에 많이 받겠지라고 추측하는 대신 정확한 수치를 알고 대비해야 해요.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기. 은퇴 이후에도 몸이 허락한다면 파트타임이든 재택근무든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꼭 대단한 직장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취미 삼아 해오던 일을 살짝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에 아이들 돌봄, 택배 분류 등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사기 어려운 자산. 일찍부터 건강을 챙기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노년기에 크게 아프면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치료비로 금세 바닥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바빠서 소홀하기 쉬운 운동, 식습관 관리, 정기 건강검진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더 일찍부터 시작하기. 은퇴 후엔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부터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고 집안일이나 가사 분담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해 보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은퇴하면 가족들이랑 여행 다니면서 지낼 거야. 라고 상상만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 합의와 준비가 필요한 법이죠. 사회적 관계 유지 또는 새로운 관계 형성. 직장을 그만두면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죠.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조금만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모여있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며 58세 택시기사 은퇴 충격 고백. 20년 동안 부은 연금이 고작 한 달 생활비라고요? 라는 한 문장이 주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은퇴의 현실이자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사례 택시기사 김영수 씨, 편의점 점장 이민정 씨, 회사원 박형진 씨 보여주듯 은퇴는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재취업 문제나 건강 문제,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 문제 등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죠.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은퇴를 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과 평온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모든 걸 한 번에 이루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연금 상태를 점검해보고 건강을 챙기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20대, 30대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단 지금부터 10만 원이라도 더 저축하고 건강검진을 챙기고 가족과의 관계에 시간을 쏟아두면 훗날 맞이할 은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덜 충격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택시기사 김영수 씨는 반쯤 은퇴 상태이긴 하지만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그림 그리기에 도전 중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점장 이민정 씨 역시 건강만 어느 정도 회복되면 아예 작게 카페를 차려볼까 구상 중이에요. 회사는 그만뒀지만 내 인생은 아직 안 끝났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한 노후 대비, 가족을 위한 미리 준비, 그리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은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